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 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인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제의 개선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제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를 또 바꿈으로 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죠. 대통령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국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안정된 정국 속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고요. 또 유교적 전통 때문에 국민들은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제는 한국 사회에 비교적 적합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논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국 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실시해 왔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제2공화국 때 의원 내각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년에 불과했고요. 그 실험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에게는 대통령제는 비교적 민주화에 성공한 제도인 반면에 의원 내각제는 실패한 제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 대한 오랜 경험으로 초기에는 비록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하였지만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함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이 경험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 의존성이 국민들 다수로 하여금 대통령제를 선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통성의 이원화인데요. 그것은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 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 간에는 항상 정치적 갈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되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구가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단점은 제도의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의회의 신임과 무관하게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의회의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신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회가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직책에 머물러 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또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졸속 집행의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반수 이하로 당선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로 30% 내지 한 40%를 득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반수로 당선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즉, 대통령 후보가 2명만 나올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가 가능하겠지만 3명 이상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과반수로 득표하는 것이 거의 어렵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되고 있는 의제로는 순수한 대통령제로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대통령제의 모델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요. 즉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이 대통령을 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5년 단임제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1인이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대통령 단임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행 5년 단임제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만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4년 중임제를 채택하게 되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국민들은 중간 평가를 통해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4년 중임제를 채택하게 되면 국민은 선출권과 심판권을 모두 다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현재 5년 단임제는 분점정부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점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의 차이로 인해서 분점정부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게 되면 분점정부 현상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과거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7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맞추어서 그 이후 분점정부 현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점정부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고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다수의 대통령이 분점정부를 경험하였습니다. 순수한 대통령제로 복원하는 또 다른 조항으로는 부통령제의 도입입니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의회의 세력 구도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총리의 권한이 약하고 독자성이 낮으며 권력의 한계도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부통령제를 도입을 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가 되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보다 분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순수한 대통령제로 복원하는 길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의회를 보다 더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의원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라고 하는 경력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다 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연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제가 추진하는 행정부와 의회의 분립 그리고 견제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의원들이 교차 투표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됩니다. 교차 투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당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투표를 말합니다. 이 요소와 함께 도입된 것이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안입니다. 이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야 간의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하고 있고 국정을 교착 상태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한국의 대통령제에 도입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현행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